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이완배 기자님이 저보다 3살 위쯤 되시는데 네, 이완배 기자님은 유치원 다니셨습니까? 저 안 다녔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도 유치원 혜택을 받아본 바가 없고 네. 그 제 누님, 영국 사시는 누님이 또 우리 이완배 기자님하고 동년배신데 우리 누님도 뭐 유치원 혜택을 받아보지 못했어요. 예, 제가 그 유아기를 부산에서 보냈는데 제 기억으로 정확하진 않지만 유치원이라는 시설이 많이 없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저희는 아마 김용민 PD님까지도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은데 70년대 초반이라는 때가 뭐 유치원이 그렇게 많았을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하여튼 저는 첫 번째 교육이 초등학교 교육이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아니 뭐 내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뭐 유치원에서 배웠다고 하는데 유치원을 안 가가지고 제가 한 30년 동안 학교를 다녔던 것 같습니다. 네. 아, 이건 뭐라고 리시브를 해야 되나요? 아니, 정말, 뭐, 대학원 3번 다녔고요. 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아, 얼마 전에 박사학위 받으셨죠? 드디어. 아니, 박사학위는 뭐 2015년에 받았고, 그 목사가 되기 위한 신학석사 과정을 마쳤습니다. 아, 석사학위를 받으신 거죠. 그럼 이제 더 이상 대학에서 공부하실 일은 없는 겁니까? 또 뭔가를 도전하시는 건가요? 충분히 많이 공부했습니다. 이제 뭐 더 이상.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박식해졌거나 뭐 현명해졌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제는 뭐 머리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드가 꽉 차가지고. 네. 제가 청취자 여러분들께 비밀을 하나 말씀드리면 정선태 교수님께서 굉장히 청취자 여러분들께 따뜻한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시고 실제로도 만나뵈면 진짜 따뜻하고 존경스러운 분이신데 이야기를 듣자 하면 공부를 가르칠 때는 매우 엄격하다고 하세요. 아이고, 심지어는요. 제가 너무 놀랐는데 박사학위 돈 내고 들어왔는데 우리 학생은 공부를 하지 않는 게 좋겠다. 기본적으로 자세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김 PD님께 그렇게 이야기를 아니, 저는 굉장히. 다른 학생들한테요? 예, 학생들한테. 그것도 좀 공개적으로 대놓고 더 좋은 사회에 기여할 바가 있을 것이다. 이러면서 너무 잔인하다. 너무 무서워요. 진짜. 그래서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정선태 교수님과 인간적인 관계를 맺으면 너무 존경스러운 분인데 스승과 제자 관계로 맺으면 매우 혹독한 인생의 지옥길을 거쳐야 하는데 김용민 PD님은 그걸 뚫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공부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아마 우리 정선태 교수님은 100명 중에 한 명한테는 은혜를 베풀어야 한다. 뭐 그런 의미에서 저를 좀 예쁘게 봐주신 것 같다는 느낌은 받습니다. 제가 뭐 훌륭하고 똑똑해서가 아니고 뭐 학문에 대한 의지가 있거나 뭐 이런 것도 전혀 없었고. 어쨌든 정선태 교수님을 통과해서 학위를 받으셨으면 뭐 이제 더 이상 공부하실 필요 없는 거죠.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여튼 뭐 요즘에 사실 유치원 안 보내면은 뭐 큰일이 나는 것처럼 그런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저는 잘 몰랐는데. 그런데 요즘에 유치원들은 또, 이렇게 엄청난 이익 집단인지를 또. 그렇죠. 몰랐어요. 저도 정말 몰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유총이라고 불리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시위 소식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월요일이었던 25일에 유치원 3법, 정부의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다 반대하는 한유총 회원 본인들 주장으로 3만여 명이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집회를 했다고 하죠. 유아교육 사망 선고 교육부 시행령 반대 총 걸기 대회가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유아교육이 죽었다는 상징적인 의미로 참가자들이 모두 검은 옷을 입고 집회를 참여했다고 하고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이 이런 발언을 합니다. 전교조를 통해 초, 중, 고 대학교를 지배한 좌파들이 유치원을 장악해 어릴 때부터 사회주의형 인간을 만들려고 한다. 우리는 교육사회주의를 반대한다. 유아교육을 획일화하고 강제로 한 가지 교육만 강요하는 것은 사회주의다. 정부는 사립유치원 생존, 유아교육의 창의성과 다양성, 자녀 교육기관 선택권, 우리나라 미래에 대해 사망 선고를 했다. 교육부의 관료주의와 유아기 때 교육으로 사회주의형 인간을 양성하려는 좌파들의 교육사회주의가 야합하여 오늘의 사립유치원 문제를 일으켰다. 참 한심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해서 죄송한데, 이 인간들 이제 이 본색을 드러냈군요. 이 정체성을 드러냈어요. 네, 정말
예, 발언을 해주니까 이제 이 인간들의 본질을 알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뭐 견적이 다 나왔어요. 그렇죠. 견적이 나온 거죠. 예. 그리고 그 집회 자리에 참석한 자들의 면면이 화려합니다. 예.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 이현주 바른미래당 의원, 벌써 웃으시면 안 됩니다. 더 있습니다. 조원진 대한애국당 의원,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그 인간까지. 노광기 이 사람은 누군지 모르겠고요. 박병기 뭐 이 사람도 누군지 모르겠는데 서석구 변호사가 참가를 했다고 합니다. 예. 한유총 여러분, 저는 진짜 궁금합니다. 도대체 얘네들을 데리고 뭘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현주, 최대집, 홍문종, 서석구, 조원진 데리고 뭘 하고 싶으신 거예요? 이현주, 홍문종, 조원진은 그나마 국회의원이라서 자리 줬다 치고요. 최대집은 어디 박치기 할 일 있을 때 쓰라고 데려온 겁니까? 옛날 동영상 보니까 최대집 씨 박치기 엄청 잘하던데요. 예. 대단합니다. 예.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본 편이 아니어서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뉴스를 보면 에듀파인이라는 국가회계 시스템을 사용하는 문제가 제일 쟁점인 모양입니다. 그 유치원 3법이 개정되면서 3월 1일부터 사립유치원의 국가관리 시스템 에듀파인 사용이 의무화된다는 겁니다. 에듀파인은 국가가 관리하는 회계 시스템인데 여기에 회계를 기록하면 예산, 수입, 지출, 결산이 투명하게 관리가 된다는 거죠. 학부모가 돈 내는 절차도 매우 간소화된다고 합니다. 근데 유치원 원장님들이 여기에 지금 목숨 걸고 반대하는 겁니다. 명목은 사용이 어렵다는 거예요. 이거 사용하려면 사람을 써야 되는데 돈 든다. 이게 표면적인 반대 이유고 더 나아가 보면 에듀파인이 시행되면 사립유치원 재산이 국가에 귀속된다. 사회주의다. 감시당한다. 뭐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더라고요. 아, 정말 참 아주 네. 아니 제가 시사평론하는 입장에서 한번 좀 한마디 하겠습니다. 유치원은요 공공의 통제를 받는 학교입니다. 학교예요. 그럼요, 당연하죠. 예, 국가로부터 세제 혜택을 받는데 뭐 취득세, 재산세 면세 받고 소득세에서도 종합소득세가 아닌 자기 월급에 대한 소득세만 내는 정도 이런 혜택을 받는단 말이죠. 온갖 또 교사처우 개선비라든지 이런 것도 받는데 아니 혜택 받을 건 다 받고 그래놓고 공적 통제는 하지 마라. 이건 내 거다. 내 사유재산이다. 말이 안 되는 거죠. 택도 없는 소리인 거죠. 예. 어쨌든 지금은 에듀파인이 쟁점인데 정부는 그게 하나도 안 어렵다는 거예요. 써봐라. 가계부 쓰는 수준이다. 그리고 혹시 이 쉬운 걸 니들이 어렵다고 할까봐 설명회도 열고 콜센터도 마련했고 강의도 해준다. 그리고 회계를 투명하게 하는 게 왜 사립유치원 재산을 국가에 귀속하는 사회주의냐라고 정부는 지금 반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시스템을 써보지 않았기 때문에 진짜로 너무 어려워서 유치원 경영이 악화될 정도인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엊그제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 면면을 보는 순간 이건 에듀파인이 어렵고 쉽고의 문제가 아니구나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이현주, 홍문종, 최대집, 서석구가 에듀파인을 써봤겠습니까? 써보니까 너무 어려워서 유치원 원장들 도와주러 나왔겠냐고요. 이건 에듀파인 문제가 아니고 회계를 투명하게 하기 싫다. 앞으로도 정부 돈을 슈킹을 하겠다. 뭐 이런 의도가 담겼다고 밖에는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한유총을 우파 단체로 본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 투쟁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이런 뻘짓을 많이 해요. 예, 우리 편 해준다고 좀 유명한 사람 나오면 일단 앉으세요 하고 자기 편에 갖다 붙이잖아요. 근데 갖다 붙인 사람이 최대집, 서석구, 조원진이에요. 이러면 이 싸움은 해보나 마나인 겁니다. 아, 그럼요. 네, 최대집을 보는 순간 사람들은 에듀파인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박치기 동영상을 떠올립니다. 네. 서석구를 보는 순간 사람들은 에듀파인이 아니고 박근혜를 떠올린다고요. 태극기를 목도리처럼 둘렀던. 그렇죠. 예, 그 장면이 딱 연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당신들 이야기 듣지도 않습니다. 지금 한유총이 대형 뻘짓을 하고 있는 거죠. 뭐 한심한 이야기는 빨리 마치고요. 오늘은 경영학에서 다루는 이카루스의 역설이라는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예. 이 이야기 전에 리 골드먼이라는 심장병 전문의 하버드대학교 의학 교수가 쓴 진화의 배신이라는 책에 나오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골드먼은 의사이기도 하고 철학 박사이기도 한 사람인데요. 지금 인류가 직면한 건강상의 여러 의학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비만, 당뇨, 고혈압,
우울증 같은 거죠. 비만, 당뇨, 고혈압은 의학적으로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요한 질병들이고 우울증은 자살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미국 내 주요 사망 원인을 보면 심장마비가 1위, 뇌졸중이 4위, 당뇨병이 9위, 자살이 10위입니다. 비만, 당뇨, 고혈압, 우울증이 실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의 벼랑으로 내몰고 있는 거죠. 그런데 골드먼 교수의 주장은 지금 사람을 죽음으로 내모는 이런 질병들은 사실 인간 유전자의 본능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유전자의 본능은 지금은 건강을 위협하는 역적처럼 취급을 받지만 과거에는 인류를 보호했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고마운 유전자였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비만만 해도 우리는 사람들이 절제력이 없어서 많이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골드먼 교수는 많이 먹는 본능이야말로 한때 인류를 생존시킨 최대 강점이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과식 본능은 연약한 포유류였던 인류가 살아남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었거든요. 항상 먹을 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먹을 것을 보면 최대한 많이 먹어서 몸의 지방으로 축적하게끔 몸이 진화를 한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진화하지 않았다면 인류같이 연약한 포유류는 절대 지금까지 생존할 수 없었던 거죠. 살찌기보다 살 빼기가 왜 힘드냐. 여기에 대해서도 골드먼 교수 설명은 인간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살이 딱 빠지면 몸에서는 입맛을 돋우는 7개 이상의 호르몬이 대거 분비가 된대요. 그래서 아무거나 맛있답니다. 아무거나 맛있다. 그리고 이 호르몬 수치는 한번 높아지면 몸에 누적이 돼서 몇 년 동안 지속이 됩니다. 안 사라진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몸이 최대한 굶주림을 겪으면 최대한 많은 음식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능력이 없었으면 인류는 먹을 게 생겼을 때 충분히 많이 못 먹죠. 지방을 축적 못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먹을 것이 없을 때 굶어 죽습니다. 이걸 막기 위해서 과식 본능이 유전자적으로 발달을 한 겁니다. 우리 다 맵고 짠 거에 확 끌리잖아요. 이것도 생존 본능이랍니다. 나트륨이 인간 신체에 필수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뼛속까지 문과생이어서 이해는 잘 안 되는데 나트륨을 먹어야 탈수가 방지되고 몸이 유지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신체가 필요로 하는 나트륨 섭취량은 그렇게 많지 않대요. 그런데도 인간은 무지하게 짠 걸 많이 먹죠. 왜냐? 고대 인류는 소금을 쉽게 구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먹을 수 있을 때 최대한 많이 먹어두도록 몸이 설계가 됐다는 거죠. 지금이야 먹을 게 없는 시대가 아니고 소금이 부족한 시대가 아니지만 몸이 이렇게 근본적으로 설계돼 있다 보니 여전히 우리 몸은 과식을 선호하고 짠 음식을 잘 받아들입니다. 지금은 우울증이라는 게 자살을 유발하는 나쁜 질병처럼 보이죠. 근데 이것도 사실 인류의 생존 본능이었답니다. 아, 그래요? 앞에 호랑이가 나타났어요. 이때 인류가 저 새끼 내가 죽여야 돼 하고 덤벼들면 살 확률이 높겠습니까? 죽을 확률이 높겠습니까? 당연히 죽을 확률이 높은 거죠. 실제로 선사시대 조상들의 죽음 중에 매우 큰 비중을 차지했던 게 비명횡사인데요. 이 비명횡사 비중이 15%나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비명횡사의 대부분은 이웃 부족에게 살인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살인에 대비하기 위해서 두려움을 극대화하는 유전자가 발달이 됩니다. 공포를 보면 맞서는 게 아니고 동굴 속 음침한 곳에 숨어서 덜덜덜덜 떨도록 유전자가 진화했다는 거예요. 그래야 안 싸우고 덜 죽거든요. 그래서 골드먼 교수는 이 경계심, 공포심이 우리 인류 생존에 무지하게 기여를 했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 유전자가 지금도 남아서 과도하게 작용을 하죠. 뇌에 스트레스 물질을 너무 많이 분비시킵니다. 이게 결국 현대인의 우울증의 원인이 됩니다. 되게 아이러니하죠. 한때 인류를 생존시켰던 최강의 유전자들이 지금은 인류를 병들게 하고 죽이는 최악의 병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골드만 교수의 책 제목이 진화의 배신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비슷한 맥락으로 경영학에는 이카루스 패러독스 혹은 이카루스 역설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카루스는 고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인물이죠. 그 발명가 다이달로스의 아들인데
다이달로스와 이카루스 부자가 뭐 어떤 이유로 신의 미움을 받아서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다이달로스가 매우 뛰어난 발명가여서 감옥에서 새의 깃털을 밀랍으로 붙여서 날개를 만들죠. 그리고 날개를 이용해서 아들 이카루스와 함께 날아서 감옥에서 탈출을 합니다. 이 날개는 다이달로스 이카루스 부자를 감옥에서 구해준 최고의 강점, 무기인 겁니다. 그런데 다이달로스가 아들 이카루스에게 신신당부를 합니다. 절대로 태양 가까이 가지 말아라. 가면 밀랍이 녹아서 날개가 떨어지니까요. 하지만 이카루스는 날개라는 자기의 강점을 과신하죠. 아버지 경고를 무시하고 태양을 향해서 더 높이 날아오르다가 밀랍이 녹고 날개는 떨어지고 추락해서 죽습니다. 예, 이카루스 패러독스는 바로 이런 상황을 설명하는 용어입니다. 한때 날개는 최대 강점이었지만 그 강점이 어느 순간 자신의 목숨을 잃게 하는 최악의 병기가 된다는 거죠. 이 패러독스의 교훈은 아무리 우리를 지켜준 강점이라도 변화에 대한 경계심이 없으면 그 변화를 적응하고 변화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지 않으면 과거의 장점 때문에 오늘 내가 죽는다는 겁니다. 2001년 경제 잡지인 포춘지가 세계 100위 기업을 선정한 적이 있었는데요. 딱 9년 뒤에 2010년 보니까 그 100개 기업 중에 무려 48개가 순위표에서 사라집니다. 포춘지 설명은 왜 이러느냐? 한 번 성공을 했던 기업들은 자기 성공 신화에 매몰돼 버린다는 겁니다. 변화를 못 받아들여요. 결국 자기를 성공시켰던 이카루스 날개가 부메랑이 돼서 자기 목숨을 끊는 거죠. 한유총 여러분들 지금부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뉴스를 보니까 첫 줄에 좌파들이 유치원을 장악해서 어릴 때부터 사회주의형 인간을 만들려고 한다고, 교육사회주의를 한다고, 한 가지 교육만 강요하는 것은 사회주의다, 이런 헛소리들을 하던데 그거 하면 당신들이 살 것 같습니까? 그게 옛날에는 니들을 먹여 살렸던 최대 강점이었습니다. 저도 알아요. 뭐만 하면 빨갱이다, 뭐만 하면 사회주의다, 그래서 사람 가두고 죽이고, 그 방법으로 니들이 수십 년 동안 잘 먹고 잘 살았죠. 그런데 정신들 차리십시오. 지금은 그 짓 하면 니들이 사는 길이 열리는 게 아니고 니들이 죽습니다. 아니, 회계 프로그램 쓰라는데 거기서 빨갱이 타령이 왜 튀어나오냐. 네? 그 빨갱이 타령이 이카루스의 날개고 과식과 우울증 유전자 같은 겁니다. 그 짓 하면 당신들 날개 녹아서 죽고요. 비만 당뇨병으로 죽고요. 우울증 자살로 죽어요. 저만 해도요. 한유총 사태에서 세세한 걸 잘 몰라서 지금까지 언급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목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상대가 먼저 선을 넘어오지 않는 이상 적어도 민간인을 상대로 조롱이라는 기술을 쓰진 않습니다. 그런데 니들이 빨갱이 타령하는 순간에 그리고 니들 집회에 박치기 최대집 선생이 떡하니 앉아있는 걸 보는 순간에 참전 의혹이 폭발을 하더라고요. 예. 네. 벌써 어제 뉴스 보니까 심지어 국민일보에 적반하장 한유총의 학부모들 뿔났다라는 기사가 나옵니다. 네. 학부모님들 이야기가 저 따위 연수막 걸린 유치원을 보면 마음이 편하다는 거예요. 조기 안 보내면 되겠구나 구분이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유치원에는 애들 안 보내겠다는 겁니다. 국민일보 기사가 그래요. 빨갱이 타령하면 니들이 이길 것 같습니까? 당신들 지금 지옥문을 열어젖힌 겁니다. 과거에 자기를 먹여 살렸던 그 유전자를 화신하면 안 됩니다. 세상은 변하고요. 네. 과거의 강점은 얼마든지 오늘의 독이 되는 겁니다. 한국은 분단국가라는 특징 때문에 저 빨갱이 타령이 생각보다 지나치게 오래 먹혔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시대와 역사는 언젠가 바뀌는 거라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빨갱이 타령은 그냥 안 먹히는데 그치는 게 아니고요. 당신들을 죽이는 독이 됩니다. 제발 정신들 차리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은 좋은 날이니까요. 저도 모든 청취자분들과 마찬가지로 역사적인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시청하면서 한반도 평화가 부디 정착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하루를 보내려고 합니다. 마음을 모아서 7천만 결의가 소망하는 한반도 평화의 중요한 한 걸음이 오늘 내디뎌지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또 자유한국당 전당대회도 있는데. 그렇죠. 옛다 관심. 그거 몰랐는데 걔들이 떠들어서 알았습니다. 네. 옛다 관심 한번 해주시죠.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이한배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